파리 생제르맹이 수많은 빅클럽들이 노렸던 포르투갈의 주앙 네베스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주앙 네베스는 2004년생의 아주 어린 중앙 미드필더지만 이 선수가 잠재력이 정말 높기 때문에 수많은 빅클럽들이 노렸었거든요. 주앙 네베스의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 5년 계약이고요. 벤피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앙 네베스의 이적료는 옵션까지 포함해서 총 약 7천만 유로가 될 예정이다. 하나로 따지면 1,000억 정도 가량 되는 이적료거든요. 아무래도 주앙 네베스가 노린 팀이 많다 보니까 비싼 이적료로 영입을 마무리했고요. 주앙 네베스가 영입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 미드필더진이 정말 어리고 잠재력 높은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앙 네베스는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의 지난 시즌 활동 반경을 보면 미드필더 라인 전체에 활동 반경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벤피카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강팀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주앙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능력을 충분히 가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예를 들면 벤피카에서는 어떻게 뛰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3미들에서 뛰었고요.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미드필더 중에 한 선수로 뛰었어요. 근데 여기서 네베스로 짝으로 출전했던 선수가 보통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앙 네베스가 지난 시즌 수행했던 역할 자체는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때때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 주앙 네베스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도 꽤나 높았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마치 메잘라의 역할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활동 반경이 미드필더 전역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플레이를 엔리케 감독이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4-3-3 전형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4-3-3 전형을 많이 사용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우가르테를 기용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주앙 네베스 같은 역할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우가르테가 워낙에 투박한 선수다 보니까 빌드업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공격에 가담했을 때 공격 가담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중앙 미드필더인 비티냐를 내렸었죠. 비티냐가 공격 라인에서 조금 더 창의성도 발휘해줄 수 있고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하면서 일단 우가르테보다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배급하는 탈압박 능력이라던가 후방 빌드업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에메리가 내려오면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거나 아니면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면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비티냐가 상황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대신에 본인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이러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경기가 안 풀리면 비티냐가 직접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이런 장면도 꽤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비티냐가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플레이할 때 본인의 능력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선수고 그리고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피지컬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티냐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상대 공격수가 밀고 들어올 때 수비 라인 앞에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앙 네베스는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기를 보면 수비적으로도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앙 네베스가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면 엔리케 감독이 우가르테와 비티냐에게 느꼈던 약간의 아쉬운 점들을 모두 충족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우가르테보다는 볼을 잘 다루면서 엔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를 수비 라인에서부터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라인으로 떼떼금 올라가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티냐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이지만 비티냐보다 수비 라인 앞에서 피지컬적으로 부딪혀준다거나 볼을 끊어주는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비티냐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비적인 면모도 네베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앙 네베스가 전체적인 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을 지난 시즌에 떠났던 베라티가 생각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서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요.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비적인 면모도 충분히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앙 네베스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끊어낸 장면인데 이때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주앙 네베스가 압박을 당하는 순간 달려나오는 선수를 한 명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한 다음에
볼을 몰고 요 사이 공간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드리블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올라간 이후에 이 올라간 공간에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앙 네베스가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미드필더가 2명 위치하다 보니까 한 명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주앙 네베스가 올라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에서 볼이 방출될 때 여기서 이제 달려들면서 주앙 네베스가 순간적으로 중원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와의 중원 싸움을 이겨낸 다음에 볼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미드필더가 3명 정도 주앙 네베스에게 달라붙는데 그 순간 주앙 네베스가 센스 있게 뒷발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앙 네베스에게 일단 1차적인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주앙 네베스가 반대편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가 주앙 네베스가 패스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공간을 막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앙 네베스가 볼을 소유하고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볼을 받은 다음에 몸을 돌려서 순간적으로 본인이 직접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가 패스기를 막을 때 주앙 네베스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전방 압박을 탈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정말 베라티처럼 볼을 소유하고 탈압박하는 이런 능력도 뛰어나지만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주앙 네베스가 패스를 받았을 때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고요. 그 순간 바로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도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주앙 네베스의 한 번의 이 패스기를 보는 능력,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벤피카가 얻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 이제 볼을 잘 다루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와서 이런 패스도 많이 해요.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본인이 직접 패스를 줄 공간이 이 공간 안에 없으면 한 번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하게 도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주앙 네베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이제 볼을 잡고 있는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고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반대편의 선수에게 툭 찍어 차면서 로빙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이 볼을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엘리케 감독이 변형 3백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하키미 쪽에서는 하키미가 올라가지만 왼쪽에 있는 멘데스는 리카르안데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올라가서 오른쪽 라인에 덴벨레, 에메리, 하키미 요 3명의 선수가 삼각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도와주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야 에메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비티냐가 뒤쪽에서 탈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역할을 이제 주앙 네베스가 물려받아서 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앞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러한 플레이를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라인에 선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비티냐가 이 공간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수비가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에 쏠리면 후방에서 지체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패스도 아까 봤던 것처럼 주앙 네베스가 패스의 길을 보고 전방으로 뿌려주는 롱패스의 질이 좋기 때문에 주앙 네베스가 요 역할을 아마 수비 라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메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비티냐가 올라가서 요 자리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주앙 네베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충분히 있는 선수기 때문에 주앙 네베스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오히려 에메리가 내려오고 주앙 네베스가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이런 장면도 아마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주앙 네베스가 수비 라인 앞에 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비티냐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비티냐를 또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이 아마도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주앙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비티냐가 본인이 원래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비티냐가 요 자리에서도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면서 플레이하거나 그리고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주 활동 반경도도 넓고 볼을 다루는 능력도 확실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비티냐를 이 자리에 뛰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 한 자리를 두고 에메리냐, 파비안 루이스냐, 그리고 이강인이냐 요 셋 중에 한 명이 이 한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대표팀이 밀어주는 선수,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는 스페인에서 유로 우승을 할 때 핵심 중앙 미드필더였고, 파비안 루이스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마지막 그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와 에메리도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티냐는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 한 자리에 3대1의 경쟁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노려야 되는 이제 위치 자체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 전술이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주전으로 뛰다가 막바지에는 주전으로 못 뛰었던 게 요 자리가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앞쪽으로 뛰어나가거나 요 앞쪽에서의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요 자리가 마지막에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멘데스가 오버래핑을 하니까 3백을 만들다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바르콜라든 음바페든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겠죠. 그 순간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약간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수비를 마요르카에서도 충분히 잘했던 선수고 앞쪽에서 전방 압박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3백을 만드는 선수가 아니니까 요 자리에서 지난 시즌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마지막에 주전 자리를 차지했죠. 파비안 루이스는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누누 멘데스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플레이를 아마 비티냐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 왼쪽 자리는 파비안 루이스나 비티냐 지난 시즌 전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렇게 내려가서 누누 멘데스의 오버래핑을 도와주는 요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오른쪽 자리 에메리가 뛸 수 있고 혹은 이강인이나 파비안 루이스도 뭐 이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비티냐도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자리보다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금 더 경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자리가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서 공격수들이 모여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지난 시즌 기준으로 주된 공격 라인이거든요. 덴벨레를 기준으로 하키미도 올라오고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기본적으로 볼이 많이 도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요 공간에 나왔을 때 활약도가 그래도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경합해야 되는 위치는 바로 요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4-3-3 전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멘데스가 약간 3백을 만들 때 하키미가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올라가면서 주앙 네베스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요런 이제 형태, 그리고 비티냐가 좀 내려와서 주앙 네베스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공간을 좀 커버해 주거나, 그리고 멘데스가 올라가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이 공간까지 커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비티냐나 파비안 루이스가 맡고, 이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 같은 조금 더 공격 라인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조금 더 경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어쨌든 멀티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오른쪽이나 왼쪽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는 오른쪽 라인의 선수가 많이 모여있는 것에 비해서 왼쪽에는 선수가 많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주된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뛰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덴벨레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면서 에메리, 이강인, 하키미 요 3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난 시즌에 이 조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키미가 올라가거나 에메리가 올라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에메리가 올라와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 이강인이 넓게 벌려주거나, 그리고 하키미가 오히려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3명의 조합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앙 네베스가 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경쟁 자체가 더욱더 강해진 상황이라면 이강인 선수의 멀티 포지션 능력을 활용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경합을 하는 것도 다음 시즌 주전 경쟁에 더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앙 네베스가 이강인 선수와는 포지션이 그렇게 겹치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주앙 네베스는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영입된 선수인데, 주앙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영입이 되면서 비티냐가 한 칸 올라가서 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 위쪽에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4명의 선수가 두 자리를 두고 경합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래도 언터처블 자원은 비티냐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자리를 두고 3명의 선수가 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주전 경쟁 구도가 일단 이강인 선수에게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치르는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엄청나게 적거나 기회를 엄청나게 못 받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도 뛸 수가 있고 비상시에는 왼쪽 측면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아마도 주전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위치에서 뛰면서 아마 출전 시간은 많이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주앙 네베스가 영입되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경쟁은 훨씬 더 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하는데, 프리시즌에 엔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서 시즌 초반에 주전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